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장각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시장과 가격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손에 든 스마트폰, 오늘 아침에 먹은 빵까지. 만약 이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사는 외딴 섬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교환,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쳐 보죠. 자, 보세요. 이 섬에는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딱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교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생산한 것만 먹고 살 수 있겠죠. 크루소는 딸기 150그릇이랑 물고기 300마리를 얻고 프라이데이는 딸기 450그릇에 물고기 150마리를 얻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여기서 더 나아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마법 같은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두 사람이 각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일에만 집중, 즉 특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요. 크루소는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하고 프라이데이는 딸기 따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와,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각자 잘하는 일에만 집중한 다음에 서로 필요한 걸 교환했더니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은 딸기와 물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루소도 더 부자가 됐고 프라이데이도 더 부자가 됐어요. 바로 이게 경제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교환의 이득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것보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환하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섬 이야기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 교환이라는 건요, 단순히 좀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안데르탈인을 한번 볼까요?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의 활동을 아주 작은 집단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해결했다고 해요. 딱 교환을 시작하기 전에 크루스와 프라이데이 같았죠. 반면에 우리의 직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훨씬 넓은 지역의 다른 집단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교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각자 가진 기술과 자원을 나누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 이것이 어쩌면 생존 경쟁에서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두 사람의 교환은 간단한데 수백만, 수천만 명이 얽혀있는 현대사회의 이 복잡한 거래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누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조정하는 걸까? 정말 놀랍게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사령탑 같은 건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말해 가격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이 강력한 힘, 가격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 유명한 책 국부론에서 이 개념을 설명했죠. 모든 사람이 그냥 각자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행동할 뿐인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것처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정말 대단한 통찰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 가격기구, 영어로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이 가격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또 어떻게 나눠 가질지 같은 복잡한 경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놀라운 시스템인 셈이죠. 그럼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걸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은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 마스크 가격이 막 오른다? 이건 사회에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요, 더 필요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둘째, 유인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만들고 싶어지고 소비자들은 비싸졌으니 좀 아껴 써야겠다는 동기를 얻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격은 소득 분배의 역할도 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원의 가격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원리죠.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거대한 시장 경제가 저절로 조율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봤습니다. 외딴섬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현대 경제의 심장부인 가격의 역할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볼게요. 첫째, 교환은 각자가 잘하는 일에 특화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둘째,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인류의 역사에서 생존과 번영의 핵심 동력이었다. 셋째, 이 복잡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자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은 신호 전달, 유인 제공, 소득 분배라는 강력한 3가지 기능을 통해 시장을 움직인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시장과 가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그 효율적인 결과가 과연 항상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경제학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